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에듀위드를 활용한 시민홍보 활동과 양성교육의 설명을 맡게 된 기획협력팀의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에듀위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지난 6월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지관이 기존에 계획했던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멈춤 없이, 또 연기 없이, 또 교육 이수가 필요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적용한 온라인 교육은 바로 시민홍보 활동과 양성 과정입니다. 원래는 6월 중에 회기에 걸쳐서 강의 형식으로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기로 했었는데요. 6월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복지관은 최종적으로 에듀위드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장애인복지관 클래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협회나 또 여러 협동조합에서 땡땡땡 클래스, 무슨 클래스, 이런 형식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관도 이러한 에듀위드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시민홍보 활동가가 무엇인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 활동가란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2018년부터 육성 중인 시민홍보 활동가입니다. 흔히들 옹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는 장애인을 옹호하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장애인복지관은 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제4기 교육을 올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앞선 과정에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는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 당사자와 또 시민홍보 활동가가 지역 안에서 어울려서 함께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양성교육도 복지관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에듀위드 해서 이게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걸 활용한 사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네이버와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 제작한 온라인 강좌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대학 강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교육 사업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을 통해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듀위드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처음 알게 된 그 시작은 4월로 거슬러 갑니다. 한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한 면짜리 그 섹션 페이지였는데요. 언택트 시대, 출결, 학습, 토론 등 학습 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라는 지원 내용이 저희 기관에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에 맞춰서 이 사이트 안에 가면은 신청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여러 강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설명에서도 보셨겠지만 복지관에서는 여러 재활 전문 용어 교육이라든지 또 앞에 발표에서 같이 직원 내부 역량 강화 교육에 굉장히 많은 애와 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프라인 교육과 또 향후 온라인 교육과 접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관은 이러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쓰고 싶다는 내용을 적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다음 날 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승인을 받고서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중장기 계획 안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할 거라 예상을 했지만 6월에 오는 어떤 그 생활 방역
속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가 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플랜 B의 개념으로서 이 플랫폼을 쓰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 기관이나 또 단체 등에서 줌과 같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시고 또 시도를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어서 이 에드위드라는 것을 저희가 쓰게 됐고 활용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흔히 온라인 교육을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신다던가 수강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 그리고 뭐 이동 중에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다른 댁이 아닌 어떤 다른 제3의 장소 아니면 또는 가정 안에서도 그게 아침 일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저녁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간에 맞춰서 이 시민옹호 활동과 양성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원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서 시청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옹호 활동과 양성 과정은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시고 마치는 게 아니라 결국 지역 안에서 또 장애가 있는 당사자분들과 또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에티켓 그리고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이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을 이수하셨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이트 안에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저희가 설정한 교육을 이수하셨을 경우에 이러한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요. 이러한 수료증을 저희 지역포괄 촉진부의 담당자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그 다음 회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이 수료증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러한 기능들과 어떤 대응 체계 안에서 마침내 1회기, 2회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장애인복지관 지역포괄 촉진부의 도병문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 시민옹호 활동가의 어떤 원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의 서빈나 팀장님께서 시민옹호 활동가의 역할과 자세를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원래는 1, 2회기만 저희가 이 에듀위드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가 연장되면서 결국에 5회기에 걸쳐서 이 에듀위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클래스는 오픈 클래스가 아니고 관리자가 승인하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만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오는 생동감이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래도 적고 부족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 복지관에서는 좀 영상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그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시민옹호 활동가 분을 모셨을 때는 화면 안에서 직접 흔히 그 일기예보 하듯이 화면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저희 복지관의 유은일 부서장님께서 했던 발달장애인 이해와 옹호 방법은 좀 온라인 교육처럼 왼쪽에는 강의 자료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설명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 활동가분을 저희 이곳 강당으로 모셔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시민옹호 활동가에 참여하신 분들 몇 분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때 촬영한 영상을 다시 탑재를 함으로써 좀 현장감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애써 주신 분들이 바로 강사분들입니다. 사실 오프라인으로 준비되어 있던 이 교육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게 됐을 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교육 자료를 새롭게 다시 만드셔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글자 폰트라든지 아니면 크기 그리고 발표 시간을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 시민옹호 활동가에 있어서 강의 운영 방법은 무엇보다 수강생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집중도를 조금 끌어당기고자 이 사이트 안에 있는 퀴즈 그리고 수료 기준 등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약 한 98%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그냥 가볍게 푸실 수 있는 퀴즈를 냈었고요. 이 퀴즈는 그냥 어떤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들으셨던 강의 내용을 이렇게 복습하는 개념으로서만 그렇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 활용에 따라서는 어떤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능들은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기관과 교육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기는 방역 지침 의거에 의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수강 수료 여부를 확인한 그런 사진입니다. 물론 영상과 처음 세팅은 제가 세팅을 했지만 이후에 시민옹호 활동가 분들이 이 수료 과정을 이수하시는데 그리고 참여하고 또 혹시 수강이 조금 늦어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와 또 퀴즈 이런 부분은 시민옹호 활동가의 담당자 분을 관리자로서 추가 지정함으로써 진행을 하였고요. 굉장히 처음 시도임에도 원활하게 양성 과정을 맞춰주신 주인공이 지역포괄 촉진부의 지정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어떻게 보면 저 단독이 아닌 저희 팀과 또 다른 부서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료식이 끝난 이후에 지금 당사자분들과 시민옹호 활동가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수료식의 모습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래도 이 수료 과정을 함께 축하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전 오후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뒤에 설명에서도 지역 사회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옹호 활동가 분들이 어떻게 만남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이 뒤에 설명에서 좀 더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좀 온라인 교육 그 자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보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감을 조금 듣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할 걸로 예상을 하셨었는데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쉬움을 토로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물론 새로운 시스템, 기존의 어떤 줌이나 다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신선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집에 있는 컴퓨터로만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그 시민옹호 활동가라는 공통의 뜻을 모인 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친밀감은 좀 아쉬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든 저의 생각은 오프라인으로 했던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 어떤 친밀감,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 친밀감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요.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 교육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두고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은 좀 더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게 되면 만족도 조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육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자체에서 오는 조사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지관 차원에서도 에드위드라는 어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쓰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기관 안에서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5년 후에나 복지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새롭게 이루어지는 무료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안에서 그 시도가 굉장히 빨리 온 그 시도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었고요. 무엇보다 복지관이 비록 대응 체제 안에서 모든 분들을 다 지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플랜 B로서 우리 교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진행을 하는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확장할 수 있는 그 시도를 모색할 수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복지관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활용 방안이 어떤 게 가장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내부 직원 역량 강화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 미션과 비전을 처음 복지관을 입사해서 신입 직원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온라인 기본적으로 신입 직원들이라면은 알아야 될 분, 비단 신입 직원이 아니더라도 복지관 직원이라면은 알아야 될 그리고 내재화해야 될 미션 비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담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는 현재 서울복지관 관장님의 미션 소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향후 비전이라든지 인재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여기 안에서 회기별로 들으실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만의 또 다른 직원 내부 교육용 클래스를 또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복지대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포괄 촉진부 선생님들이 주가 돼서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참고로 동복지대학이란 주민이 주도의 마을의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복지관은 3기 기관으로서 암사 3동 주민센터 그리고 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또 이 동복지대학에 참여하신 저희 강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록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 개념으로서 10월 중에 강동구 동복지대학이 이 에듀위드를 활용을 해서 또다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이트 내에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민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내부에 어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번 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대응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무로 이 이후에 또 보시게 될 기관 교육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교육 체계를 한번 시도해보고 구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많은 복지관이 비대면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영상 제작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굉장히 높아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용자를 위한 영상 그리고 어떤 홍보를 위한 영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복지관 고유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구상이 있다라면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입 직원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대학생 분들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 자체가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실습생 교육도 하나의 적용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습생 분들을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방역 체계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복지관도 차곡차곡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고 또 시도할 예정인데요.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또 만들어 간다면은 영상이든 아니면 글로써 또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옹호 활동과 양성교육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다음에는 지역포괄 촉진부의 반준영 사회복지사가 할 비대면 시대 속 그래도 지역사회와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언택트라고 해도 결국 모든 마음의 지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주민들과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마지막 시간까지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